우리 당이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모습이 20대 국회도 그렇고 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내부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대로 책임지고 가는 모습, 스스로의 변화하고 강해지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당이 저는 더 좋아진다. 여당이 그렇게 죽을 쓰고 에러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사 이익조차도 우리 당이 얻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비대위의 한계가 노출됐다.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혁신 플랫폼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게 과연 국민들께 시민들께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거든요. 네,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제가 네.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. 지금 부산 사하인가요? 네, 사하을이. 사하을에서 내리 5선 하신 거죠? 네, 5선 맞습니다. 지금 한 번도 중간에 안 쉬고 내리 5선 하신 분이 박병석 의장 6선인데 네. 그분 말고 또 있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가 오신 분은 있어도. 제가 운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. 제가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면 맨 처음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쪽으로 처음 네. 당선이 되신 거 아니에요? 네, 네. 그것도 노무현 뭐 비서관 뭐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우통을 예. 다 벗은 예. 포스터도 예. 처음에 나왔을 때. 예. 예. 저 부인께서 아이디어 내신 거라면서. 네, 우리 집 사람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유통을 벗었는데 나중에 예. 오바마 대통령도 유통을 벗고 푸틴도 잘 벗고.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그렇게 벗을 만한 우통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.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. 그랬다가 또 이제 당을 바꾸셨죠. 네, 네. 2016년도에 예. 당을 옮겼습니다. 네. 그런데 대체로 이제 당을 바꾸는 분들을 보면 당을 바꿨을 때 당선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철새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. 그런데 조 의원께서는 꼭 그래서 바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네. 불리한 데도 가서 또 되고 네.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되는 비결이 뭡니까? 저는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 기본적인 마음은 모든 어떤 목표가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. 그 정파의 이익이나 어떤 계파의 이익이나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치열한 논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좀 실용 정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계속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물론 거기에도 부침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경태는 어떤 기본적인 그 초심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않구나. 아니다. 그래서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. 진정성을 믿어준 것이 네. 비결인 것 같다. 네. 예. 조경태 의원에게 그러면 정당은 무엇일까요? 사실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,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삼권이 분리되듯이 그 분리되는 이유가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.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있으면은 한 정당만 계속 고집해 나가면 독재 정당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 썩어버리거든요. 그러면 썩어버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롭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그래서 B라는 정당이 A라는 정당을 견제하고 또 그러면 서로 정책적으로 경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궁극적으로는 좀 더 이롭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 정치에서의 정당은 자기 패거리를 제가 아주 자기들의 이해관계,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민주당 있을 때도 보면은
패권주의를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했거든요. 패권 정치야말로 이거는 굉장히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예. 저는 우리 한국 정치의 그 고질병인 이 정당 정치의 민주화가 양쪽 정당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개혁해야 될 예.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당 역시도 예.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좀 더 생각하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혼용되기는 했습니다만 패거리하고 패권하고는 어떤 차이로 봐야 될까요? 비슷하죠. 왜냐하면 패거리가 지어지면 결국 이게 패권화되는 거거든요. 예. 패권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무조건 옳고 자기들이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결국은 이 자신들이 지배계층이 되는 거고요. 그 피지배계층은 그러면 그 다수, 즉 뭐 국민들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있어봤지만 이 정당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.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쪽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것이 바로 패권 정치의 저는 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야당이 이 못하는 저는 여당이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럼 이 부분을 제1야당이 적절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견제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죠. 그러면 민주당을 떠날 때 민주당에서 패권주의, 패거리 정치의 모습을 보신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은 또 그 당을 택했잖아요. 그렇죠.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. 부분이 상당한 변수가 이제 발생한 거죠. 그 중간에. 예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은 좀 더 국민들한테 진솔되고 예. 좀 더 국민들한테 그 원칙을 가지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예.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국민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? 예.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옥죄고 원래는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가에서 전세로,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있는 이 거꾸로 가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훨씬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런 오만한 정권, 오만한 정치에 대해서 제1야당이 적절하게 견제구도 날리고 바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. 그러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.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그러면 조경태 의원은 친노 반문이다. 이렇게 정의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나요? 그 상당히 네이밍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하는 부분이 많고. 같이 하는 같이 예.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패권주의화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뭐가 제일 다릅니까?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? 솔직하게 하셔야죠. 네. 이 부분이 뭐 뉴스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겸손함이 더 묻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죠. 예. 네.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비판은 조금 참으셨네요. 너무 알겠습니다. 잘하시네요. 더 곤란하면 저도 곤란해지니까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정당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현재 국민의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? 저는 현재의 위치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. 앞으로 또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렵다고 봅니까?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라면? 현재의 그 상황에서는 예.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또 외연 확대 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?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그렇습니까?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. 웰빙 정당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웰빙 정당. 예. 그 웰빙이라는 그 단어를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 적절한 단어. 예. 그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고, 예.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치열함이 없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그래 안 해도 뭐 묵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. 그리고 30대, 40대
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는 국민들, 젊은 계층들을 위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습니다. 예. 예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 변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 한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거기서 과학적 증명이 뭐냐면 여론조사거든요. 리얼미터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국갤럽에서는 우리 당이 17%에서 예. 19% 왔다 가지 않습니까? 저쪽은 30% 이상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격차를 가지고는 아무리 여당이 에러를 범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반사의 이익조차도 우리 당이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좀 더 우리 당이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그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이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. 분열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면 또 진다고 보거든요. 예. 그래서 모든 재정파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단일화된 그 대우 야권으로서 여당과 1대1 구도로 싸운다면 우리 당이 예. 좀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 방금 전에도 우리가 그 문제를 짚어봤는데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혁신연대 뭐 플랫폼 이런 형태 자관 야권이 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대전제에는 찬성하십니까? 예, 사실은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렸거든요. 아 그래요? 예, 제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예. 뭐 중진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. 예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 국민의당 그 대표께서도 그 혁신 플랫폼이라 가지고 예. 야권 연대를 말씀하시는 거 보고 생각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만나 보셨나요?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뭐 서로 같이 만나서 상의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, 제가 생각이 먼저 비슷하더라. 예,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. 어느 순간에 어느 그 행사장 가서 아마 어떤 포럼에서 아마 강연할 때 그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애써서 좀 무시하고 뭐 정치도 잘 모른다고 하고 또 여의도 연구원장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잽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그것도 역시 기득권의 발로라고 보십니까? 물론 그분들의 그 해석을 저는 존중합니다.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나 또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주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우리 당이 내년 서울시장,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에서 두 선거를 모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부분은 다 동의하시거든요. 예. 김종인 위원장도 서울시장을 이겨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합니다.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. 그 방법론에 갔을 때는 이분들은 독자적으로 해서 이기고 싶다는 거죠.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. 저는 그게 한계가 있다면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더라도 예. 우리 당이 그 기득권을 내놓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.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기득권을 버리자. 예. 저는 그런 주장이고요. 그래서 국민의힘 당이 승리하면 좋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강박관념을 예. 버리고 야권이 승리하는 그런 어떤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.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 좀 있습니까?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이 조금 예. 뭐 발언도 하시고 예. 또 침묵하는 또 분들 중에서도 예.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. 예. 분명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분도 이분도 분명한 것은 내년 서울시장은 꼭 이겨야 된다는 그 명제에서는 찬성하시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너무 이게 무 자르듯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좀 길게 보고 꼭 승리하는 그 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주변에서 부산시장 나가라고 얘기 많이 안 합니까? 제 이름도 거론이 좀 되시는가요? 부산의 소호선인데 당연히 1순위 아니겠습니까? 저는 어쨌든 그 당과 우리 시민들께서 예. 저에게 저 조경태에게 그 헌신하라고 명령하신다면은 그 헌신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예. 그런데 부산시장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겉으로는 잘 안 하고 계셨죠? 네, 지금
이 나라도 어렵고 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예. 제 개인적인 그 뭐 이런 뭐 입지를 위해서 예. 한다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는 저는 부산시장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계시길래 이 다음 대선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예, 어떤 형태든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이 그 사회 구도,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뭐 자그마나마 미랄이 된다면은 예. 저는 거기에 좀 그 노력하고 헌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제가 대선과 관련해서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조 의원께서는 이 다음 대선에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다음에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비정상화된 이 문재인 정권이 흐트려 놓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. 어떤 것이 비정상입니까? 예를 들어서 그 뭐 추미애 예. 뭐 법무부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형태. 예. 그게 지금 그 뭐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인데도 검찰을 그거는 두고 장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? 인사권자가 누구겠습니까? 그리고 부동산 문제. 우리나라가 보면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시행을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하는. 시간이 다 돼서 네, 비정상의 정상화. 네,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 내는 것이 아마 그게 책임자가 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종종 나와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.